남들 다 아는 것 같은데 나만 모르는 아주 사소하고 중요한 IT 이야기를 외계 없이 풀어드립니다. 세상 모두가 발전하는 그날까지 자가 발전. 또 안 안 했어. 해요. 또 안 해. 이렇게 해갖고 원래 좀 자신을 어필하는 문화예술 기획자 은시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디자인하는 개발자 왕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입만 살아있는 개발자 이긍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분 살아있군요. 네. 네. 이번에도 이 친구들이 제가 지방 투어를 나가 있는 동안에 네. 저도 몰라요, 참고로. 아 그래요? 네. 지방 투어 나가 있는 동안에 또 따돌린다고 무슨 특집인지 얘기를 안 해준 게 아닌가. 청취자들이 저희보다 먼저 아실 거예요. 네. 글에 써 있으니까요. 뭔데요? 한 주 어떻게 보내셨어요 일단? 말을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질문 한 개만 해. 네. 긍정 씨, 한 주 네. 어떻게 보내셨나요? 왜 이렇게 검해졌어요? 예전보다 더. 아파서 그런가 봐요. 아파요? 제가 감기를 걸렸습니다. 그리고 머리도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밤송이 머리를 계속 하고 있네요. 머리를 이제 자를 때가 돼가지고 네네네. 네, 아무튼 기다리고 있어요. 음, 어쨌든 감기를 걸려서 네. 요새 막 얼마 전에 우박도 오고 그랬다면서요? 네. 나 그때 저 어디야 지방에 있었는데 음. 되게 화창하고 맑은 날인데 서울에 우박 내리고 비바람 불고 뭐 난리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하루 그냥 갑자기 그 뭐랄까 잠깐 여름 맛배기 같은 하루가 있었다고. 그 점심 시간이었는데 회사에 있을 네. 때 태풍 시즌 맛배기. 잠깐 그 뭘 사러 나갔어. 네, 혹시 몰라서 우산을 가져갔거든요. 우박 맞았어요? 비가 조금씩 오더라고요. 아, 비 오는 네. 날씨였어서. 그래서 편의점 갔다 나왔는데 네. 비가 무겁게 와. 네. 그 보니까 우산을 보니까 우산에 네. 얼음이 막 있는 거예요. 진짜요? 놀래갖고 그 일단 그늘 같은 네. 지붕 있는 곳에 들어가서 봤는데 무슨 블리자드 알죠? 마법 네네. 블리자드를 부린 것처럼 디아블로 미친 2요. 듯이. 디아블로 2요. 네. 그것 때문에 감기 걸렸어요. 그날 그래서 감기가 걸렸다고요? 네. 네. 개복치네, 개복치. 감사합니다. 진짜 긍정 씨라고 하지 말고 개복치로 바꾸죠 이번에. 네. 네. 이복치 같은 걸로 바꾸는 걸로. 네. 네. 노력하지 아망들은요? 마십시오. 건강해요? 저는 굉장히 건강하죠. 네. 머리도 자르고 전혀 아망드는 긍정 씨와 반대의 삶을 살았나 봐요. 같은 회사인데 대우가 좀 다른가요? 아니 내가 처우가 좀 다른 것 같은데. 회사에서 우박 맞게 이렇게 내민 게 아니에요. 밖에서 일하니? 너 테이블이 밖에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책상이 테라스 쪽에. 아니 아망드는 뭐 했습니까? 저는 뭐 이번 주에는 워낙 일이 바빠가지고 어디 안 갔어요 이번 주에? 원래 매주 가고 있잖아요. 이번 주에는 어디 가지도 못하고 음. 계속 뭐 어디 쏘다니기만 한 것 같아요. 주말에는 날씨가 엄청 좋았거든요. 사실 그 우박 시즌에 비해서. 네. 어린이날 날씨 되게 네네네. 좋았죠. 환장할 날씨였지 그때. 저는 그래서 음. 되게 가고 싶었던 사진전이 하나 있었는데 네네네. 그 어린이날에 가려고 네. 이제 여자친구랑 같이 미어 터지고 싶어서요? 그래서 인사동에서 하는 거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인사동까지 갔는데 네. 여자친구가 4시에 이제 고향에 가야 돼서 이제 버스 예가 예약이 네네네네. 됐는데 제가 2시쯤 갔는데 네. 인사동에서 1시간 동안 차가 막혀서 멈춰 있다가 아이고 인사동 그냥 거기 낙원상가까지 찍고 네. 가야겠다. 차 돌려서 차 그냥 돌려서 돌아왔어요. 바로 그냥 왔거든요. 그래서 뭐 사실은 드라이브를 했다. 네 평일에는 바빠서 이런 못하고 사람도 여자친구가 있는데 이런 데이트하는 남자도 여자친구가 있는데 차가 있잖아. 네. 그래서 네. 내가 여자친구가 없는 겁니까? 그거 모릅니다. 차를 네. 사야겠네 우리 그러면. 실장 어떻게 지냈어요? 뭐 이랬겠지 뭐. 아니 뭐 넘어갑시다. 네. 네. 죽도록 이랬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렇게- 여자친구 없는 겁니다. 이렇게 이러다가 또 잘 만나더만. 오바마도 여자친구가 있어요. 오바마 끝났지 이제. 트럼프도 여자친구가 있어. 두 분 다 영부인이 있는 걸로 그러니까 알고 있어요. 바쁜 와중에도 부인이 있잖아. 그 말이었구나. 네. 저래서 그러니까 여자친구 없나 네가 봐. 그래서 여자친구가 없는 거야. 죄송합니다. 네, 넘어가서 이제 이번 주에 다룰 주제를 드디어 말씀을 드려야겠죠. 아니 녹음하기 전에 미리 좀 알려줘요. 아니야, 같이 이렇게- 방송에 참여할 수 그냥 있게. 이렇게 해야 재밌는 거야. 어차피 알려줘도 공 준비 안 하잖아. 준비는 해요. 마음의 준비? 구글에서 검색 한번 해봅니다. 네, 이번에는 좀 무거운 주제를 가져왔어요. 예. 제가 일부러 이번에는 이런 특집을 다이어트인가요? 해보면 어떨까라고 네. 생각을 해서 시사 특집을 한번 해보자. 뭐야 무슨 소리야? 네, 네. 시사 특집을 해보자고 준비를 했어요. 네. 너무 몰라요. 그 시사 특집에서 IT와 시사 특집이 얽히니까 네, 일단 제가 너무 생각이 편협한가요? 네. 뭔가 그 서비스들이 마땅한 게 떠오르는 게 없어가지고 조중동 사이트만 떠오릅니다.
조갑지닷컴 뭐 이런 거 그런 거요. 네. 미디어 워치 이런 거. 드루킹의 네이버 블로그 같은 거요. 네. 네. 그래서 시사 특집으로 준비한 주제는요. 예. 망 중립성에 관한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네. 뭐 좋네요. 네, 사실은 평가하지 마세요. 망중립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뉴스에서 요즘 최근에 많이 보이는 단어인데 사실은 누구도 그 망중립성이 무엇인지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아요. 블록체인 같은 거야. 블록체인. 그래서 망중립성이라고 검색했어요 지금. 네, 잘했습니다. 네. 웰빙, 그린 IT 같은 거죠. 네. 빅데이터. 실체가 없는. 네. 그래서 이걸 왜 가져왔냐? 네. 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키워드 얘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고 예. 미국에서는 한 차례 난리가 났죠.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최근 들어서 이제 망중립성에 대한 그 중요성이 대두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넷 뉴트럴리티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네, 구글에 검색했더니요. 네. 네. 영어도 잘하시네. 네. 그래서 일단 1부에서는 망 중립성이 뭔가 설명을 해드리고 네. 네네. 현실에 대해서 좀 살펴볼 예정이고요. 2부에서는 약간의 토론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아, 큰일 났네요. 그냥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한번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토론이 하니까 좀 걱정이 되는 게 자가발전 토론은 한 명이 이끌면은 다 이끌려가더라고요. 이게 막 근데 대립해야 되는데. 네. 아, 시작하기 전에 저도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같은 느낌. 망 중립성이 찬성이랑 반대표로 나뉘어요. 뭔지를 알아야지 찬성을 하든가 반성을 하든가 반대를 하든가 하죠. 네, 근데 이제 아마 제 생각에 두 분이 어떤 예, 예. 스탠스를 가질지 알 것 같아서 예측을 하면서 이거 그래서- 판을 짜왔나요? 네, 저는 반대쪽을 좀 얘기를 해보려고. 아, 저희가 찬성 쪽일 거가 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아니요, 두 분이 반대고 제가 찬성을 할 겁니다. 아, 아마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한번 네. 일단 얘기를 해볼게요. 네. 좋습니다. 시작해 봅시다. 네, 일단 망 중립성이라고 네. 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일단 망이라고 망이 하면 뭘까? 자가발전에서 아망드. 망은 아망드. 아망드죠. 네. 네. 그리고 망했다. 이번 주 망했다 더럽네는 왜 하죠? 네. 아망드. 네, 아무튼 망은 IT 시장에서 망은 뭐 그냥 그 온라인 시장, 온라인 전체를 말하는 거 아닐까요? 온라인 전체. 네. 아망드는 네트워크. 음. 뭐 같아요? 망이? 그 망중립성이라는 그 단어를 들으면 네. 항상 그 축구 심판 같은 게 떠올라요. 왜요? 그러니까 아니면 중립이어야 되니까요. 아니면 양팔저울 뭐 이런 게 떠오르는데 그런 이미지가 떠오른다는 거죠. 네. 그 보통 이미지로 기억을 하니까 그러면 거기서 주는 느낌은 뭔가 그물망이 쫙 펴져 있고 그 그물망이 어느 한쪽에만 딱 구멍이 뚫려 있거나 아니면 뭐 치우치지 않고 딱 균형을 이루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떠올라요. 공정한 좀 느낌. 약간 공정해야 된다. 가운데 딱 있다. 네. 중립 때문에. 그렇죠. 중립이 좀 주는 인상이 크죠. 음. 네. 그래서 요 개념 자체는요. 나온 지 지금 15년 됐네. 15년이나 됐다고요? 네. 꽤 오래됐네요. 2네. 2003년에 나온 네. 그 미국 콜롬비아 대학의 로스쿨에 팀 우라는 교수가 제시한 개념이에요. 네. 그래서 우시요? 요게 뭐냐? 음. 통신 시장의 네. 규제 원칙이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돼요. 네. 네. 일단 단대단 원칙, 네. end to end 프린시플, 네. 그리고 커먼 캐리어 이렇게 두 개로 나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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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단대단 원칙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네. 단대단. 네. 그 망이라는 게 뭐냐면 은 실장이나 아망드가 말한 것처럼 네트워크예요. 근데 네트워크가 요 그물처럼 쭉 퍼져 있는 거고. 인터넷이 이제 전 세계에 연결돼 있으니까. 그렇죠. 네네. 그리고 그 네트워크 인터넷망이 네. 사람들한테 하나씩 그 최종점으로 연결이 되죠. 그렇죠. 여러 사람들이 얽혀서 그물망이 된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내가 SK 인터넷 회선을 쓴다. 네네. 그럼 그 선이 쭉 해서 은 실장 집 벽을 타고 올라와서 네. 은 실장 집 벽을 뚫고 튀어나와 있죠, 선이. 그렇죠. 그래서 컴퓨터에 연결돼서 은 시장 눈앞에 펼쳐지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되는 그 포인트가 엔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단대단 이런 단대단이라는 것은 내가 한쪽에 단이고 또 어딘가에 단이 있어야 된다. 아, 그런 건 아닌데 일단 단인 엔드 포인트를 설명을 드린 거예요, 지금. 네. 네. 그래서 요 망의 끝에서 이 인터넷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네. 어떻게 선택을 하는가는 네네. 끝에 있는 사람이 정한다. 라는 내용이에요. 예예. 근데 요게 인터넷으로 설명하면 잘 이해가 안 가. 네. 그러니까 전기로 설명을 해드리면 되게 이해가 빠릅니다. 그 전력회사에서 전기가 나와요. 네네. 그러면 그 엔드 포인트는 어디죠? 우리 집. 사용하는 집이죠. 사람이죠. 그렇죠. 네. 뭐 은실장 집이라고 해보자. 네네. 은실장이 그 전기를 삼성 스마트 TV에 연결하거나 아니면 뭐 LG 냉장고에 연결하거나
어디에 전기를 쓰던 간에 네네. 그건 전력회사가 참견할 일이 아니다. 그렇죠. 그 선택은 은 실장이 엔드포인트 유저가 하는 네네네.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만약에 전력회사가 신경을 쓰게 된다면 너 삼성 거에 연결할 거야? 그거는 좀 그런데 그럼 라든지. 전기 좀 주기 그런데. 우리 전기 쓸 거면 다 저거 LG 거 해야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애플이 좋아하는 거네요. 애플이 좋아하나요? 그런 의미에서는 네. 뭐 지금 얘기한 대로 하면 이 인터넷을 내가 어떻게 쓰든지 음. 신경 써서는 안 된다라는 건가요? 그렇죠. 네. 왜냐면 그 인터넷에서는 제공만 해주는 사람이야. 그 다음에 이제 네네. 커먼 캐리어라는 네. 걸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네. 커먼 캐리어를 설명하려면 독점이 뭐냐를 먼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 독점의 문제가 뭐일 것 같아요? 독점을 어떤 한 가지를 독점을 하면 그걸 시장. 사용하는 사람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근데 시장에서 보통 어떤 그 서비스 주체가 독점을 한다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좋은 퀄리티에 되게 낮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을 하니까 네. 독점이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독점이 발생을 하지 않죠. 그렇게 된다면은. 왜요? 그러면은 그 상황을 계속 유지하면 되는데 그거보다 더 좋고 더 합리적인 가격을 한 사람들은 계속 등장할 테니까요. 그럼 압도적으로 하나가 그래. 네. 그러면 독점이 발생하겠죠. 그렇게 되겠죠? 근데 그러면- 압도적인 이유가 가격 때문일 만일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시장을 점유를 먼저 했다거나 아니면 기술이 엄청나게 뛰어나다거나 그런 경우에 있어서도 독점이 발생할 수 있지 않나요? 근데 이제 여기서 독점이 왜 안 좋냐를 보면요. 네. 그렇게 독점을 하고 나서 갑자기 가격을 올리는 거야. 그렇죠.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거야. 그런 문제가 되잖아요. 네. 만약에 대체제가 있다면 근데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대체제가 그럼 나오겠죠. 만약에 그런 상황이 그렇게 되면. 그렇죠. 네. 그래서 요 커먼 캐리어는 요 독점일 상태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을 해요 보통. 마을에 있는 유일한 여관 아니 뭐 항만 외과 의사는 합리적인 가격에 서비스해야 된다. 라는 규칙이에요. 유일하면 그게 유일하면. 그렇죠. 네. 뭔가 이해가 가나요? 네. 네. 여기서 유일하게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네네네네. 나쁜 짓 좀 하지 마라 같은 거지. 착해야 된다. 그냥 쉽게 착해야 말해서 된다. 이런 네. 거지. 은 실장이 우리 중에 유일하게 자가발전 편집을 할 줄 알아. 자가발전 스튜디오를 갖고 있어. 자가발전 스튜디오 갖고 있어서 유일하게 편집을 할 줄 알아. 만약에 네. 현실은 그렇지 않지만요. 네. 근데 그렇게 갖고 있어. 아니야. 그래. 자가발전 스튜디오를 유일하게 은 실장만 딱 갖고 있어. 네. 근데 어느 은 실장이 우리끼리 쓰는 거니까 공짜로 해줄게. 이러고 했는데 네. 어느 날 갑자기 야 니네 우리 집 오는데 올 때마다 커피 2잔씩 사갖고 와. 약간 좋은 그러면- 정책이네요. 네. 올바른 정책이고. 약간 이러면 우리는 그 피해를 고스란히 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유일한 상태라면 합리적으로 서비스해야 된다라는 규칙이고요. 네네네. 공짜가 합리적인 거예요, 은 실장. 아, 그렇군요. 네. 서비스 주체 입장에서는 약간 슬픈 얘기긴 하네요. 그렇죠. 네. 근데 요 개념 자체는 이제 티무 교수가 직접 제시를 한 게 아니라 네네네. 되게 옛날부터 있던 개념이야 사실. 뭐 한 로마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해요. 네네네. 그러니까 옛날부터 그 이런 상식적인 결과를 계속 가져왔던 네. 거고 요거를 인터넷에서도 음.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네.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 두 개를 합쳐서 망중립성이라고 부릅니다. 네. 지금 잘 따라오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네. 이거 두 가지를 지켜야 한다는 게 망중립성이라는 거죠. 두 가지를 지키는 게 망중립이다라는 거죠. 네. 두 가지를 지켜야 망중립이다. 음. 망이 중립이다고 볼 수 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망중립성이 뭔지 그럼 이해를 했다면 네. 조금 더 이제 현실적으로 와볼게요. 음. 통신사들이 네. 이 망중립성을 싫어합니다. 그렇겠죠. 왜죠? 사실 근데 기업들은 망 중립성을 별로 좋아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력회사의 예를 아까 들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IT를 지금 우리는 얘기를 해야 되니까 다른 분야로 예를 들어보면 전력회사가 우리는 손을 잡고 삼성이라 그러면 안 되고 사성한테 사성한테 네. 사성이 야 전력회사한테 야 우리가 5조 돈을 줄 줄 테니까 테니까. 5조 줄 테니까 우리 회사 기기에만 전기를 공급해줘. 그러면 오케이 알았어 이렇게 해서 망 중립성을 해쳤어요. 네. 해치고 사성 냉장고가 아니면 안 꽂아져. 근데 그 다음에 RG가 야 우리 거는 그러면 10조 줄 테니까 우리 그 다음에 우리 거만 줘. 그러면 정력회사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돈 버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이걸 하고 싶을 것 같아요. 당연히 하고 싶죠. 네. 근데 거기다가 이 인터넷망 같은 경우, 인터넷 서비스 업체 같은 경우도 네네. 뭐 아닌 나라들도 있겠지만 꽤 대다수는 그 몇 개의 사업자를 선정해서 그 사업자들이 네. 이게 아무래도 그
뭐 통신 이제 셀룰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선망도 써야 되니까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국가적인 제도를 받으면서 소수의 사업자들이 그걸 운용한단 말이죠. 네. 네. 그러면 말 그대로 그 사업자들 몇 명만 단합을 하면 이 망중립성을 깨고 아까 얘기했던 것들을 현실화시킬 수 있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 이제부터 인터넷을 킬 때는 무조건 뭐 사성의 웹페이지를 몇 초간 본다. 뭐 이렇게 그냥 강제한다던가. 네.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 두 분 다 이 음. 망중립성의 이해가 너무 높기 때문에 바로바로 이렇게 이해를 하셨어요. 아니야, 다 이해했을 거예요. 비꼬는 것 같은데요? 약간 기분이 나쁜데? 아니 근데 은 실장이 방금 말해준 게 되게 네. 중요해요. 네네. 요 원칙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기간 사업자라고 불러요. 네. 그 통신망을 제공하는 망을 제공하는 사람? 뭐 철도. 그렇죠. 네. 그러니까 큰 일을 나라와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일을 하는 사업자들 말씀이시죠. 그렇죠. 거의 네. 국가 인프라를 네네네. 담당한다고 볼 수 있는. 네네네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19세기부터 아예 철도 사업자를 국가 기관망으로 선정을 하고 네. 뭐 증기선이나 전신, 전화, 철도 여기 전부 다 너네 합리적으로 가격 책정해라. 혼난다. 이렇게 규제를 했고요. 네네.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뭐 은실장 지하철은 우리 철도 못 들어와. 우리 노선 못 타. 이렇게 막는 것도 금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미리부터 제도를 시작을 그렇게 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여기서 이미 그 아까 말한 커먼 캐리어라는 개념을 도입을 한 거죠. 네네네.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그때는 아직 통신은 특히 인터넷은 네. 그냥 그랬다. 거기까지는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기관망일 이유는 없다. 뭐 이런 것들. 근데 이제 이게 점점 발전하면서 이게 기관망으로 인식이 된 거고. 네네네. 그래서 요 두 가지 원칙을 이용을 해서 모두가 동일하고 공정하게 처리받아야 된다라는 개념인데 통신사에서는 아까 말했듯이 이 망중립성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렇죠. 왜 싫어하느냐?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컨텐츠들이 요즘 되게 무겁잖아요. 네. 용량도 크고. 유튜브 영상 하나가 몇 기가바이트니까요. 그렇죠. 뭐 4K 같은 걸로 하면 그렇죠. 네. 뭐 아망도 요즘 드론으로 영상 찍는 거 용량 어떻게 됩니까? 원본 파일은 이번에 남해 갔다 온 건 100기가 넘더라고요. 네. 근데 뭐 저거. 유튜브에 올리고 나면은 한 700메가짜리 파일을 제가 네네네. 올려요. 그러면은 뭐 유튜브에서 이걸 이렇게 저렇게 변환해서 줄어들긴 하겠지만 네네. 어쨌든 사용자들이 최대 화질로 보면 700메가 700메가 정도의 트래픽을 나온다는 가져가겠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옛날에는 컴퓨터로만 봤는데 요즘은 온갖 모바일, 스마트폰, 네. 뭐 스마트 TV, 네. 냉장고에서 나와. 그렇지 냉장고에서 나오고. 네. 그리고 아망드가 막 봐달라고 이렇게 또 링크 보내면 다 들어가고. 그렇죠. 온갖 트래픽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네. 네트워크 부담이 미안해. 너무 큰 거야. 심적 부담도 커요. 당신 때문에 네트워크 망 중립성이요. 네트워크 네네. 부담만 큰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적 부담도 큽니다. 네네. 네. 어쨌든 이런 것 때문에 네트워크의 부담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예. 근데 반면에 요 망에 대한 투자 비용은 여전히 그 사업자들이 다 내고 있다. 네. 그러니까 이에 대한 부담을 분담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네. 네. 요게 뭐 좀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나요? 잘 따라오고 있니? 네, 따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거 검사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불쾌감 아니 느껴지니까. 나 혼자 떠들고 있을까봐 아니에요. 지금 반응이 너무 열심히 없잖아. 반응하고 있어요. 알겠어요. 네, 미안합니다. 반응 더 열심히 하도록 할게요. 근데 사실 네. 우리나라를 예를 들어 보면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KT가 먼저 떠오르거든요. 근데 KT 같은 경우에는 한국통신이면 코레아텔레콤이요. 한국통신이었을 시절에 지금은 민영화가 됐지만 네. 한국통신 시절에는 국가가 주도해서 기간 사업망을 다 깔았단 말이에요. 예, 맞아요. 예를 들면 뭐 네. 전화가 다 들어가야 되고. 네네네. 근데 그거를 사실은 세금으로서 깔았단 말이에요. 예. 뭐 이제 우리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했다 네네네. 이렇게 해가지고 깔았는데 민영화가 돼버렸어. 근데 우리가 이것들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을 받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어서 약간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좀 얘기가 좀 달라지지 않나 이런 현실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네, 봤을 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네. 네. 그래서 뭐 그 말도 맞아요. 근데 네. KT도 어쨌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분담을 할 거냐? 요 데이터를 많이 쓰는 사람들이 비용을 더 내는. 그리고 망을 부활을 많이 시키는 사람들이 비용을 더 내는. 이런 쓴 만큼 쪽으로 해야 내게. 된다. 종량제 쓴 만큼 어떻게 내게. 보면 그렇죠. 궁극적으로 보면 종량제고 쓴 만큼 내자 이런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망 중립성에서 통신사랑 싸우는 측면이 누굴 것 같아요? 상대방이 누굴까? 사용자는 어떻게 보면 거기에 이제 이렇게 겉다리로 들어있는 존재인 거고. 네. 그 중에. 새우 같은 존재죠. 고래 사운드. 그럼 상대방이 누굴 것 같아? 상대방은 뭐 그 사이트 그 콘텐츠를 제공하는 회사 아닐까요? 맞아요. 네. 콘텐츠 사업자. 유튜브, 뭐 그렇죠. 페이스북, 네이버. 그렇죠. 음. 그런 이제
일종의 플랫폼이라고 부를 수가 네네네네. 있어요.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런 플랫폼을 가진 사람들은 오히려 이 망 중립성을 옹호하는 쪽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해주신 뭐 네이버나 카카오, 뭐 아프리카 TV, 뭐 구글, 페이스북, 트위치 전부 다 네네. 인터넷 콘텐츠로 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소비자들은 이 인터넷 망을 사용하고 싶은 게 아니라 콘텐츠를 사용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개념이 약간 다른 거죠. 그렇죠.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죠. 그렇죠. 이 컨텐츠가 없다면 엄밀히 얘기하자면 좀 극단적인 얘기지만 컨텐츠가 아예 없다면 망을 이용할 이유가 없는 거죠. 뭐 그렇지. 예, 그런 지금 셈이죠. 인터넷이 아니라 PC 통신으로 돌아가더라도 결국 거기서 소설을 보고 뭐 인터넷 소설을 보고 채팅하고. 채팅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그게 다 콘텐츠를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내가 인터넷에 접속해서 덩그러니 뭔가 할 수는 없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플랫폼 측 주장은 이거예요. 아니 너네 말은 이해가 가. 근데 우리 컨텐츠를 보려고 접속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받잖아. 네, 이미 받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없으면 그 사람들이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컨텐츠 때문에 이용하는 사람이 늘었다. 네. 따라서 너네의 수익은 늘었기 때문에 이미 그 비용을 우리가 내고 있는 거다. 우리의 비용은 상쇄되고 있다는 그치? 거죠. 우리 서비스 이용자들이 이미 지불을 하고 있는 셈이다. 네네. 근데 왜 그걸 또 받으려고 하냐? 그럼 그것도 맞는 말이네요. 지금 양쪽이 이게 다 미국이고 한국이고 되게 멋있는 변호사들 써서 왔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구절은 없어요 사실. 맞네. 네. 그러니까 어느 말을 들어도 그 뜻은 고개를 끄덕이게 그렇지. 되는 그 새우들 입장에서는 그냥 끄덕끄덕 하고 있는 거지 약간. 그래서 이 비정상적인 망 사용료를 내라 이거야. 근데 요거를 내면서 견딜 수 있는 서비스는 많지 않아요 사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비싼 걸 내면서 버틸 수 있는 회사가 어디가 있느냐? 뭐 네이버, 카카오 요 정도겠죠. 소수의. 그렇죠. 그럼 소수의 대형 포털이 버티고 나머지는 뭐 지금 국제 전화하면 돈 많이 나오죠. 예. 그것처럼 막 돈을 막 내는 거야. 네. 신규 사업자들은 진입을 못 하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새로운 컨텐츠를 만드는 곳이 없어지겠군요. 그렇죠. 네. 그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시장 자체가 죽게 되겠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안 좋은 거야.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합니다. 이들은 사람들이 택배를 그러니까 물건을 사면 택배 비용을 내잖아요. 네. 2,500원, 3,000원 배송료 내죠. 네. 근데 물류센터에서 야 너네 물건 많이 팔리는데 그것 때문에 물류센터 짐이 많았으니까 네. 물류센터 이용료 더 내. 음. 이러는 셈인 거야. 네네. 약간 앞뒤가 안 맞죠.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여기 통신사는 그래서 너네 우리 망으로 사업하고 있는 거니까 요 망 사용료 더 내. 이러는 거고 네네. 컨텐츠 사업자들은 너네는 우리 때문에 사람들이 많아진 거니까 안 내도 돼. 이러고 있는 거야. 둘이 그리고 계속 싸우고 있는 거야. 뭐 어떻게 보면 콘텐츠 입장에서는 야 니네가 우리한테 내 이럴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오히려 그렇게 주장을 할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일단 어떻게 봐야 되느냐? 미국의 사례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미국은 그 연방통신위원회라는 데가 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방통위 같은 거. 네네네. 거기서 2015년에 그때가 오바마 될 거예요. 네네네. 그때 망 중립성을 보장을 한다 이런 식의 법안을 통과를 네. 시켰어요. 네네. 그래갖고 막 다 막혔어. 다들 막 죽으려 그랬는데 망 중립성을 존중한다는 거죠. 그쵸. 네. 지켜야 한다. 네네네. 그 원칙을. 네네. 근데 대통령이 지금 바뀌었죠. 예. 네. 그리고 그분은 자유시장을 옹호하시는. 네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시장에 맡겨라 같은 거잖아. 그래서 방통위 여기 연방통신위원회 의장도 바뀌고 네네네. 이 투표를 다시 해서 바뀌어서 뒤집혔어요. 이게. 뒤집혔어요. 망 중립성은 중요하지 않다. 그렇죠. 사측이 알아서 결정할 문제다. 근데 이제 이게 정확하게 조금 더 살펴보면 네. 망 중립성을 폐지한다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요? 그 미국에서는 산업 분야에 따라서 사업자를 한 4개 종류로 나눠요. 네. 네. 그 이제 타이틀이라고 하는데 네. 타이틀 1은 정보 서비스, 그리고 타이틀 2는 통신 사업자나 아니면 인터넷 제공, 타이틀 3은 라디오, 텔레비전, 네. 타이틀 4는 케이블 뭐 이런 식인데 타이틀 2 두 번째 거기는 커먼 캐리어의 의무를 강력하게 부과하는 타이틀이에요. 네. 그러니까 통신 사업자나 인터넷 제공자들은 요 커먼 캐리어 망 중립성의 의무에 근거해서 네네. 함부로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 거야. 경고망동하면 안 돼. 네네네. 그랬는데 요 이제 대통령이 바뀌면서 얘네를 타이틀 1로 바꾸자. 라는 게 된 거예요. 정보 서비스다. 그러니까 왜냐면- 저도 약간 좀
들으면서 좀 의아했던 게 네. 정보 서비스라고 해서 1번은 그렇고 2번은 뭐지 하고 듣고 있는데 2번도 약간 정보 서비스의 계열이 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왜 나눠져 있지? 이런 부분이 네. 좀 궁금함이 있었습니다. 일단 그 통신 사업자나 ISP 인터넷 제공자들은 네네네. 물리적으로 회선을 설치하고 그러니까 전력 회사라고 생각을 네네네. 합시다. 네네. 인터넷 회사를 네. 네. 그런 식이고 네. 일반 정보 서비스는 우리가 아는 뭐 네이버나 음. 구글 이런 것들이라고 보면 돼요. 네네. 말 그대로 정보를 서비스하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서로 둘이 다른 거죠. 네네. 근데 문제는 요번에 이 인터넷도 전부 다 정보 서비스다 한 이렇게 단계 밀어붙이는 거예요. 낮췄군요. 그러니까 분류를 그러니까 다르게 분류를 본 거죠. 완전히 다른 걸로 했군요. 네. 그래서 망 중립성의 원칙에서 자유롭게 바꿔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망 중립성 안 중요하니까 폐지할래가 아니라 아니네요. 그렇죠. 네. 요거를 그러니까 어떻게 자유롭게 해준 거지. 뭐 입장에 따라서 인터넷 사업자도 정보를 제공하는 그 정보 서비스의 그렇죠. 한 구간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넣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것도 성립은 되네요. 근데 여기서도 정말 말이 되는 소리를 합니다. 무슨 말을 하나요? 자, 거기서는 이렇게 주장을 해요. 인터넷 서비스를 쓰는 사람들은 정보가 저장된 게 서버에 어디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면서 들어가는 거야. 그렇죠. 다시 그런 건 말해서- 중요하지 않죠. 어떻게 보면. 아니죠. 다시 말해서 네. 인터넷 서비스 하는 애들이 찾아주는 거야. 그렇죠. 도메인이나 이런 그치? 걸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회선만 깔아주는 게 아니라 네네네. 그 사람들을 위한 부가가치 서비스를 하는 거다. 그리고 사용자들을 위해서.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때로는 필요에 의해서 뭐 IP 주소를 이렇게 뭐 낮은 거에서 높은 거 V4, V6 뭐 이런 네.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라거나 필요에 따라서 방화벽도 설치해주고 네. 우린 단순히 회선만 깔아주는 그런 1차 산업의 서비스를 하는 게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용자- 부가가치라고 네. 그래서 정보 서비스로 봐야 된다 네네네. 라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틀린 말이 아니야 사실. 그렇죠. 그래서 서로 계속 맞는 말만 하니까 사람들이 망중립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둘 다 맞는데 뭐가 점점 맞는 혼란스러워지겠군요. 거지? 그렇죠. 지금까지 들은 걸로 봤을 때 두 분은 어디가 더 맞는 것 같아요? 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 중립성은 보호가 돼야 된다. 약간 왜요? 이런 입장이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피해를 입는 게 네. 그러니까 저는 기업의 입장을 대변할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계속 뭔가 피해를 입는 구조가 될 것 같아요. 내가 계속- 만약에 접근하고 싶은 정보에 접근을 네네네. 못하고 불리할 것 같아. 계속 불리한 형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돼요. 저는 뭐 옹호를 하자면 망 중립성을 마찬가지로 저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네. 근데 저는 접근 방법은 약간 다른 게 이거를 법으로 강제하거나 규정할 필요성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럼 아무도 보면 안 지키잖아. 어떻게 보면 트럼프의 생각도 맞는 건 게 이거를 범주만 다르게 해놓으면 아까 말한 대로 아무도 안 지키잖아요. 안 지키는 일을 맛봐야 알아서 시장이 이래서 지켜야 되는구나 하고 만들어진다고요. 그러니까 네. 니네가 한번 이게 큰거 다쳐봐야 네, 된다. 저는 필요하다고 무조건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 말은 이렇게 볼 수 있잖아. 모든 그 정보 서비스 민영화하자. 왜냐면 민영화해봐야 사람들이 중요한지 알아. 아니죠. 민영화랑은 다르죠. 왜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우리가 법으로 규제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생길 수 있어요. 분명히 자기들끼리 타협을 해서 타협점을 찾는 게. 그러면 아망드랑 서로 입장이 다른 거 아니에요? 약간 다르죠. 근데 저는 그거의 필요성은 동의는 한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만들어내는 게 발을 다 걸치겠다는 네. 뜻입니다. 하나만 해 하나만. 무슨 말이야. 필요한데 필요 없다는 말이잖아요. 아니죠. 필요해요. 필요한데 네. 그거를 법으로 강제하면 이건 뭔가 우리 지난번 이발소에서 얘기 나왔던 것과 저는 입장이 같은데 그거를 나라에서 야 몇 퍼센트 이내로 해. 뭐 아니면은 무조건 얼마 이상으로 너네 서비스에서는 안 돼. 이런 것들을 규제하기 시작하면 그 틈새를 비집고 다른 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더 안 좋게 변절을 내는 경우도 있고 그걸 우회하기 위해서 아니면 그 더 좋게 나갈 수도 있는데 그 제도 때문에 한계를 맛보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걸 존중은 하되 그리고 그걸 독려는 하되 그걸 강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라가.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등급을 바꿔서 이제 네. 정보 서비스로 바꿨다는 미국의 정책도 나는 동의를 하는 게 그렇게 해서 바꿔놓으면 자기들끼리 이제 싸우기 시작하면서 문제점을 찾아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러니까 예전에 망중립성이 그러면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네요. 있어야죠. 근데 그거를 강제할 지금 원래 망 중립성 자체도 처음에 나왔던 제도가 그냥 그 강제하는 어떤 거예요. 이렇게 운영이 돼야 된다 하고 제안을 했던 거고 많은 철학가들이나 그 사회학자들이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고 처음에 최초에는 그걸 각 나라마다 이제 그냥 알아서 해석해서 강제한 나라도 있었고 그냥 놔둔 나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장 말은 망 중립성이 필요 없다는
말이 망 중립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망 중립성을 법제화할 필요가 없다 이런 네. 얘기니까 양심에 맡기다 보면 알아서 될 거다. 성선설을 주장하고 있네. 일단 알겠어요. 그럼 조금 더 제가 말씀드리는 걸 듣고 네. 두 분이 조금 더 어떤 입장이 좋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이거는 뭐 그럼 아까 말했던 대로 토론으로 넘어가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직 내용이 남아 있는데 그럼 네. 2부로 넘어가서 설명을 할까요? 네, 2부에서 네. 토론을 어차피 토론이 짧아질 것 같다는 그런 기분이 들기 때문에 토론할 시간이 있을까? 일단 넘어가 봅시다. 예, 잠시 쉬었다가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